그를 위해 결혼했다. 아무도 그 못난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영, 28살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유능한 건축가였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 남편 박진우는 서울의 명문가 출신으로 집안의 기대와 권위 속에 자라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내를 억압하고 조롱했다. 진우와 그의 가족은 선영을 언제나 하찮게 여겼고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공을 비웃었다. 그들의 냉담한 시선과 무례한 말들은 선영의 마음을 부서지게 했고 결국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굴욕과 배신 앞에서 복수를 결심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진우는 술기운에 취해 무심코 말했다. 사실 나는 그녀와 불쌍해서 결혼했다. 아무도 그 못난 여자를 원하지 않았거든. 그 말에 가족들은 박수쳤고 선영의 어머니 이경자 씨는 딸의 고개가 숙여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경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조롱을 끝장낼 말을 꺼냈다. 그녀가 이 말을 하기 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선영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어릴 때부터 건축 설계에 재능을 보였고 대학에서는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진우를 만난 이후 그녀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진우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지만 스스로는 도무지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 선영은 그를 믿었고 사랑했지만 그의 무관심과 모욕은 그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다. 진우는 그녀가 예쁘게 꾸미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선영은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어느 날 선영의 어머니 경자는 딸이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경자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누군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선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인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진우의 말에 점점 더 깊이 갇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결혼을 제안했다. 선영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약혼식을 치렀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와 결혼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영을 향한 비난과 무시였다. 결혼식 날 진우는 선영에게 형식적인 키스만 했고 그가 속한 가족은 고급 옷을 입고 비웃음 섞인 대화로 그녀를 무시했다. 선영은 그들의 냉대와 조롱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갔다. 결혼 후 선영은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남편과 시댁의 뜻에 따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선영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봐, 우리 아내가 우리 집 살림을 다 한다니까?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엄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해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무시해요. 경자는 딸의 슬픔을 가슴에 새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너를 지켜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직장을 잃었다.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의 회사에서조차 그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진우는 무능했고 게으름을 피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영은 어머니에게 부탁해 자신의 회사에서 진우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진우는 처음에는 감사를 표하는 듯했지만 점차 오만해졌고 선영을 향해 이제야 쓸모가 생겼네 라며 모욕을 퍼부었다. 선영은 그 모욕에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니 경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제는 네가 일어서야 할 때야. 시간이 지나며 선영은 다시 자신을 되찾았다.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점점 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진우와 그의 가족의 무례함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강남의 시댁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진우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그 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못난 여자야.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그 말에 가족들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집과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지요. 그리고 지금 그 못난 여자는 당신의 상사입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자는 이어서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셨지요? 당신의 무능함과 이기심이 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모욕하며 비웃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세웠고 진우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지금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며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겪은 굴욕과 배신을 딛고 일어난 복수의 이야기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가족 모임의 한가운데에서 박진우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와 결혼한 건 불쌍해서였어. 아무도 그 못난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려 했거든. 가족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시선은 자연스레 그의 아내 이선영에게 향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경자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그녀가 말문을 열자 순간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진우 씨,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면서도 떨림이 없었다.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가정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지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당신의 거짓과 위선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폭로하며 자신과 딸의 존엄을 되찾았다. 이선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녀는 건축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그런 그녀가 만난 남자 박진우는 서울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의 집안은 재벌급 기업과 가까웠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려왔다. 진우는 대학도 중퇴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선영의 능력과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려 했다. 선영은 그를 사랑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너는 달라. 다른 여자들과 달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네 몸은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대로 행동해야 가치가 있어. 그 말에 선영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진우는 그녀의 옷차림을 통제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았다. 선영은 점차 고립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선영은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진우의 집안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김정희는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와 결혼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조롱이었고 선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결혼 후 진우와 그의 가족은 선영을 하찮게 여겼고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공을 비웃었다. 그들의 냉대와 무시는 선영을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굴욕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어머니 이경자의 집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사람에게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 같아요. 경자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누군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선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인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진우의 말에 점점 더 갇히고 있었다. 진우는 선영에게 너는 특별해. 다른 여자들과 달라. 라며 칭찬처럼 보이는 말을 했지만 그 안에는 조종과 통제가 숨어 있었다. 네 몸은 문제가 돼. 네 생각만 중요해.
그 말은 독이 되었고 선영은 자신의 모습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체육관도 그만두었고 점점 어두워졌다. 어머니 경자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사랑은 그녀를 올감했다. 진우는 그녀의 지성과 연약함을 이용해 점차 지배했고 선영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년 후 진우는 결혼을 제안했다. 선영은 설렘과 불안을 안고 약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정희는 냉담한 미소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와 결혼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영을 향한 평가와 무시였다. 결혼식 날 진우는 그녀에게 형식적인 키스만 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선영은 그들의 냉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갔다. 결혼 후 선영은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남편과 시댁의 뜻에 따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선영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봐, 우리 아내가 우리 집 살림을 다 한다니까?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가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 경자는 딸의 슬픔을 가슴에 새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너를 지켜야 한다. 선영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직장을 잃었을 때 경자는 자신의 회사에 진우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가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우는 감사는커녕 그녀를 더 모욕했고 선영은 다시 상처받았다. 그럼에도 경자는 딸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일어나야 할 때야.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자존감을 되찾게 했고 그녀는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진우와 그의 가족의 무례함이 계속되었다. 진우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선영을 조롱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었다. 그녀는 참았지만 그날 서울 강남의 시댁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진우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그 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못난 여자야.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그 말에 가족들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 이경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집과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지요. 그리고 지금 그 못난 여자는 당신의 상사입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자는 이어서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셨지요? 당신의 무능함과 이기심이 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모욕하며 비웃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세웠고 진우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가 커리어를 되찾았고 진우와 그의 가족이 준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녀의 복수는 거창하지 않았다. 조용한 저항, 일상의 회복, 그리고 자신과 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진우가 만든 굴욕과 모욕 속에 살지 않았다. 그녀가 세운 새로운 삶은 진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그가 저지른 무례와 배신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응보였다. 오늘도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 이선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며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당당히 서 있다. 그녀가 얻은 가장 큰 복수는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가족 모임이 한창이던 그날 오후, 박진우는 술 기운에 취한 채로 혀를 놀렸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와 불쌍해서 결혼했어. 아무도 그 못난 여자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거든. 그의 말에 가족들은 웃음과 박수를 보냈다.
그중에는 아버지 박동훈과 어머니 김정희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롱과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그 현장에 있던 이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이경자는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른 분노와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우 씨,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렬했다. 경자는 한 걸음 내디뎠다.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가정과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진우 씨는 저희 회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8만 원입니다. 그가 받는 돈은 회사 현장 직원보다도 적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는 얼어붙었고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가족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경자의 말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경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보셨지요? 당신의 무능함과 이기심이 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모욕하며 비웃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로 이선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그녀의 용기에 놀라며 진우와 그의 가족이 보인 위선과 무례함에 눈을 떴다. 선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다시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우며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세운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우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집안 모임에서조차도 진우의 친구들이 모여 선영을 조롱하며 우리 집 살림꾼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굴욕을 끝내고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렁였다. 그런 가운데 선영의 어머니 이경자는 딸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사람 같아요. 경자는 조용히 다가가 딸을 안아주었다. 누군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너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해. 하지만 선영은 아직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때부터 선영은 내면의 싸움을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진우의 통제와 모욕, 그리고 가족들의 무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버텼다.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작은 사무실에서 선영은 다시 설계 도면을 펼치며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 길은 고통과 배신으로 점철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복수와 정의의 여정은 이제 막 서막을 알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선영의 일상에는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의 가족과 남편에게서 점점 더 심한 무시와 조롱을 받았다. 특히 시어머니 김정희는 선영을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아내로 몰아붙였다.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와 결혼해서 다행이야 라는 그 첫 만남의 말은 점점 선영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갔다. 진우는 결혼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친구들과의 술자리와 게임에 빠져 지냈고 그 와중에 선영은 집안 살림과 회사 일, 심지어 남편과 시댁의 요구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선영은 회사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 술에 취한 진우와 그 친구들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비꼬듯 말했다. 봐라, 우리 집 건축가. 저녁은 집에서 차려야지, 일은 회사에서만 해.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진우는 선영을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입술은 꽉 다물렸다. 그 순간 어머니 이경자의 말이 떠올랐다.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제는 네가 일어서야 할 때야.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 고통을 반드시 끝내고 말겠어. 내 삶을 되찾을 거야. 한편 진우는 자신이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아버지 박동우는 아들이 아직 적응 중이다 라며 변명했지만 곧 회사에서 더 이상 아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진우는 점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일할 의욕은커녕 무기력과 분노만 쌓여갔다. 그 사이 선영은 어머니의 회사에서 비밀스럽게 진우를 고용했다. 경자는 진우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우는 선영에게 이제야 쓸모가 생겼네라며 모욕을 퍼부었고 선영은 그 말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어머니 경자는 딸에게 단호히 말했다. 더 이상 참지 마라. 넌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은 선영에게 작은 빛이 되어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시댁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이 있었다. 그곳에서 진우는 술 기운에 기대어 다시 한번 선영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 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못난 여자야.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그의 말에 가족들은 웃음으로 응수했고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이경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냉철했다. 진우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집과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못난 여자는 당신의 상사입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꺼내 보여준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조용히 이어갔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가 만든 굴레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선영은 깊은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복수의 불씨를 키워갔다. 내가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결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의 굴욕은 이선영의 마음 깊은 곳에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모든 가족들이 진우의 모욕적인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선영의 어머니 이경자는 냉철한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진우 씨, 당신이 말한 그 못난 여자가 바로 이 집과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몇 달간 월세며 생활비며 전부 그녀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못난 여자는 당신의 상사입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숨을 죽였고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경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진우 씨는 저희 회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8만 원, 현장 직원보다도 적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진우는 무능했고 그 무능함을 감추려 아내를 모욕했지만 결국 그녀의 힘에 기대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은 고였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그 굴욕을 견뎌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젠 끝내야 해. 이 수치와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 이경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선영은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점차 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집안의 냉대와 진우의 무시는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친구들과 술자리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그는 선영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 어느 날 진우의 친구들이 집에 모여 선영을 비웃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 건축가님, 저녁은 집에서 차려야죠.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어머니 이경자는 딸에게 말했다. 너는 충분히 강해. 그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너는 내 길을 갈 거야. 선영은 그 말에 힘을 얻었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 싸움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의 충격과 굴욕은 이선영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우의 무례한 말과 그에 동조하는 가족들의 조롱 속에서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 이경자의 단호한 대응과 진실 폭로는 선영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점점 더 강하게 타올랐다. 복수의 시작은 조용하고도 치밀했다. 선영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더욱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그녀의 능력은 점점 빛을 발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다. 한편 진우는 직장을 잃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박동훈에게서도 신뢰를 잃었고 어머니 김정희에게는 냉대받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술과 게임에 빠져 현실을 도피했다.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동안 선영이 얼마나 뒷받침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진우를 비웃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실패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인 선영을 더 깊이 조종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녀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집안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깎아내렸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선영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진우의 친구들이 집에 모여 선영을 조롱했다. 건축가라면서 집안일은 제대로 하냐? 라며 비웃었다. 선영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도 굳건했다.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너무 지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이경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강해. 이제부터는 네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 후로 선영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굴욕을 딛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복수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 복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진우와 그의 가족이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선영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겪은 굴욕과 모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우가 그녀를 못난 여자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 그 순간 선영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지면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선영은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세웠다. 수년간 쌓인 배신과 무시, 그리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일구어 온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 엄마,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어머니 이경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충분히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왔어. 선영은 하루하루 자신을 다잡았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설계 도면을 펼치고 현장을 누비며 그녀는 다시금 빛을 되찾았다. 주변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진우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깊게 남아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책임했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선영을 조롱하고 억압했다. 선영은 그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왜 그럴까? 왜 그는 변하지 않는 걸까? 선영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느 날 진우가 집에 늦게 들어와 선영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네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집안일은 내가 할게. 그는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선영은 침묵하며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싸움의 불꽃이 일렁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선영은 자신의 삶과 꿈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복수의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복수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선영은 점차 강해지고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키며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어느 날 이선영은 회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진우가 숨기고 있던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진우가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여러 문서와 그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축가인 아내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선영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기회를 잡았다. 복수의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모욕과 배신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진우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온 것이다. 그 서류들은 선영에게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는 열쇠였다. 진우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녀의 능력과 가치를 폄하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다. 선영은 이 사실을 어머니 이경자와 공유했다. 경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 증거는 네가 그들에게 맞설 힘이 될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그 후 선영은 비밀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우의 실체를 알리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 진우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그녀는 진우가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른지,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로 자신을 숨겨왔는지를 하나씩 폭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우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선영을 나쁘게 몰아가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미 선영은 자신의 입지를 굳혔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제 복수의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선영은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의 위선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커져갔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선영이 발견한 진우의 숨겨진 서류와 증거들은 그녀에게 막강한 힘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진우가 숨겨왔던 무능과 거짓,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다. 선영은 이 힘을 바탕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선 회사 내부에서 선영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료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그녀가 진우를 회사에 고용했던 사실과 그의 무능함도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진우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퍼져나갔다. 진우는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또한 선영은 진우의 가족에게도 진실을 폭로했다. 특히 시어머니 김정희와 아버지 박동우는 그동안 진우의 무책임함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선영을 압박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에서 선영은 침착하게 진우의 서류와 사진을 공개하며 말했다. 진우 씨가 얼마나 무능하고 저를 속여왔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휩싸였고 시어머니 김정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진우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분노와 당황함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떨림없이 냉정했다. 이 변화는 진우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점점 고립되어 갔다. 반면 선영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단단해진 자신감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복수의 절정은 다가오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위선을 깨뜨렸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완성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며 또 다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선영과 그녀의 가족을 향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복수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 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이선영과 그녀의 가족을 향한 위협은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거짓말과 협박,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음해까지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선영이 이미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진우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선영의 진실된 모습과 강인함을 더욱 알아갔다. 선영은 조용히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지키고 거짓에 맞서 싸웠다. 그녀의 어머니 이경자는 딸과 함께 모든 공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선영의 회사에서는 그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축물을 완성하며 과거의 상처와 모욕을 극복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동료들과 고객들은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했고 선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러나 진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영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집안과 회사 그리고 그녀의 주변을 모두 흔들어 놓으려 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진우의 위협에 맞설 단단한 방패를 세웠다. 그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경자와 김정희가 마주 앉았다. 두 여자의 눈빛은 냉랭했다. 김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영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이경자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누구도 당신 아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감당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선영이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는 차분했고 단단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 있었다. 모든 건 끝날 겁니다. 진우 씨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전쟁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진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영과 그녀의 가족 사이에 쌓였던 모든 긴장과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복수의 불길은 이제 절정에 달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선영은 굴욕을 딛고 일어나 정의와 진실을 향한 싸움을 이어갔고 그녀의 승리는 곧 다가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진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운명은 그녀 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서울 강남의 어느 저녁, 이선영은 어머니 이경자와 함께 집 앞 정원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이 만발했고 그 꽃들처럼 선영의 마음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지난 2년간의 고통과 배신, 굴욕과 싸움 끝에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경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너는 이미 이겨냈어.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너 자신을 지켰으니까. 그날 선영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사랑 다니엘과 함께 조용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쇳불을 붙이고 소원을 비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고 강인했다. 내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녀가 속삭였다. 다니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그 누구보다 빛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난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그녀의 과거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사회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그의 가족과도 멀어졌다. 스스로 무너진 그는 결국 자신이 심은 씨앗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선영의 삶은 다시 꽃피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사회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갔다. 엄마, 내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경자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 그날 밤 선영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 속 미소를 떠올렸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웃고 있던 그 소녀처럼 지금의 그녀도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여자가 되었다. 이제는 진짜 내 삶이 시작됐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한 걸음 내디뎠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정의였고 삶의 승리였다.